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제가 미국 증시를 좀 보려고 좀 자리에 앉았다가 지금 체코발 긴급 속보가 떠서 급하게 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저녁에 가져왔는데요. 일단 급하게 우리 내용 뉴스들 보면서 내일 오전 시장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좀 생략하고요. 빠르게 뉴스부터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후 7시 43분에 한번 뉴스가 떴다가 수정이 되면서 9시 다시 한번 이 9시 영상 9시 뉴스로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일단 한국 대표단이 지금 체코 일정이 7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9일까지가 정식 잡혀 있으면서 공군 1호기가 체코로 좀 출발을 했었는데 한국 대표단이 도착한 날 체코 법원에서 원전 계약 서명에 대한 중지 처분이 지금 내려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체코 원전을 할 때 가장 큰 두 경쟁 업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그리고 프랑스 원전 기업인 EDF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DF 입장에서는 사실 이 유럽에 대한 이런 원전에 대한 뭐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체코 지방법원에다가 이 부분을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었는데 어차피 체코에서 사실 이 부분 체코 정부 자체에서 이 한국 한수원이랑 계약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뭐 덤핑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고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지방법원에서 인용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에서 나온 부분인데 분명히 이 부분이 사실 뭐 앞으로 일정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항소를 분명히 하겠죠. 항소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결을 위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일 일단 7일 날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이게 사실 주가에는 영향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법적인 절차 부분에서는 일단 기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일단은 제코 원전 이 확정 일정은 언제 잡힐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게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환송하게 되려면 최소한 우리 국내로 따지면 보통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리죠. 특히 지금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 두산이 금요장에서 사실 체코 원전 확정이 됐는데도 5% 가까이가 하락했다 보니까 뭐 혹자들은 이 부분을 선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러기에는 사실 갑작스럽게 오늘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글쎄요. 세력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미 알기에는 힘들지 않았을까 또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금요장에서도 하단에서 강력한 매집봉들이 떴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런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이 체코 원전 26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큽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원전 수주장고 이거에 대한 원전 수주는 언제 잡히죠? 2029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잡히던 또는 3개월 있다 계약을 하던 두 달 있다 계약을 하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차피 재무제표상 2020이기 때문에 지금 SMR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양당에서 SMR 특별법을 통해서 두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내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력들의 속셈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장에서 두산 에너빌티 마이너스 5.01% 하락을 했죠. 27,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 생각해 보면 고점이 3250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250원 저가 대비해서 약 아래 위로 10% 이상의 변동성을 주면서 일단 뒤 흔들어 놓고 하단에서는 강력한 매집봉을 다시 띄우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게 돼도 이 본격적인 매물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터치만 했어요. 만약 금요장에서 터치를 하고 해당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우리가 27,000원, 27,000원을 깼다면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금요장에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세력들 입장에서도 해당 정보는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돌발 변수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만약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은 이미 우리가 금요일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21선 바로 밑에와 이 중간 라인 두 개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27,000원은 일단은 내일 한번 이탈을 좀 할 거고요. 27,000원을 이탈해서 26,000원을 위협하는 부근에서 만약 하방에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 버렸다. 이거 아침 오전 말씀드린 거예요. 자, 26,000원을 위협하는 자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협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을 확 줄였다. 대신 분봉 차트로 외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늘어나면서 분봉 차트로 잡아먹는 형태가 나온다면 그 이상 이탈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들이 대폭 늘면서 던져대는 물량들이 사실 이 전일 금요장과 금요장 대비해서 약 한 거래량이 한 30% 이상 돌발을 했다. 그러면서 차트는 26,000을 그대로 이탈하면서 25,000원에 대한 결과적으로 해당 라인 그러니까 매물대 중앙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추가 매수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홀딩 하셨다가 멈추셨다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위협적인 자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렸다가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전략. 제가 말씀을 좀 복잡하게 드렸나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저도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 피해 보실까봐 손실 보실까봐 좀 급한 마음으로 왔다 보니까 횡설수설보다는 제 머리 저도 사실 15년 동안 주식을 제가 직접 롤링을 하고 증권사부터 자산 운용을 했다 보니까 머릿속에 사실 든 생각들은 참 많은데 이걸 리딩, 워딩으로 뱉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건 자, 이 분봉 차트 잠깐 볼게요. 금요장에서도 아침 8시에 32,000원 들어 올렸다가 분봉으로 9시 40분까지 해서 한번 그대로 빼버렸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 이런 유사한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이 나지 않습니까? 음봉고량들이 강하게 든다 그러면 매수를 일단 기다리셔라.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시란 얘기고 내일 만약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먼저 한번 쫙 이탈했는데 이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뜨는데 거래량을 누른 양봉.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양봉을 말하는 거예요. 양봉이 뜨다가 정규장에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려서 27,000원을 회복하려는 모습 보이면 여기서 또 다른 전략이 가져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전략들 제가 뭐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혼자서 내일 좀 최적 타점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내일 아침 좀 일찍 나가겠습니다. 원래 아침 8시부터 여러분들 제가 종목 소통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함께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제 프리마켓 시장부터 함께 하실 분들 제가 조금 더 일찍 나갈 테니 함께 입장하셔서 내일 오전에 타점 보면서 또는 전략들 바라보면서 이 전문가들이라든지 증권방송에서 두산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또는 이번 이 프랑스 EDF 사태를 언제 정도 진정이 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안내 드릴 테니까 너무 일단 염려하지 마시고 빠르게 소통방 입장하셔서 함께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실 분들은요. 8486-8035로 부산 에너빌리티죠. 두빌이라고 지금 문자 주셔요. 제가 현재 시간 이제 10시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두빌 주시는 분들 링크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번 지금 빼놓을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자세한 내용도 제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워딩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말이 좀 급했던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안에서 읽어보시고 내일 오전에 한번 같이 대응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평단을 사실 수익 중이셨던 분들은 내일 갑자기 더 이탈하면 손실로 바뀌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평균 단가 때문에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 본인 평균 단가 있으시죠? 평단이랑 평단 보내실 분들은 비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인 평단과 비중을 알아야 본인만의 전략들을 제가 뽑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략 짜서 여러분께 넣어드릴 테니까 평단 비중 따로 문자 주시면 답장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좀 너무 염려 마시고 마음 든든하게 해당 방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자, 그러면 저는 내일 그래요. 지금 미국 시장들이 어제 증시는 좀 빠졌거든요. 오늘 증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저께는 에너지주들이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가 반등한다면 두산 에너빌티 입장에서도 일부 좀 하락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으니까 미국 증시 잘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내가 저는 그래요. 내일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건 해요.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내일 5월 7일자부터 본격적으로 불공정 거래라든지 또는 정치 테마 관련한 종목들 좀 자세하게 지켜보겠다, 확대하겠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일 장에서 조금 뭐 두산 에너빌티 우리 비중 내용도 해야겠지만 내가 좀 내일 장에서 정치 테마를 좀 보고 있다 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산운용사부터 증권부서까지 15년 동안 직접 주포처럼 큰 자금들을 많이 좀 굴려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테마성 장세에서 자금들이 어떻게 몰리고 있는지 또는 창구 물량에서 얘네들 세력들이 어떻게 장난질 치는지 루틴만 봐도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같은 종목에서 혹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장에 지금 한덕수 테마랑 김문수 테마 좀 섞어가지고 내보내고 제약바이오 섹터,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내보내긴 했는데 내일장 오전에도 또 한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한번 내일 뭐 하루 바짝 해서 내일 종가가 아니라 내일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에 좀 뺄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운영하는 노다지방 자체가 원래 종가 베팅만 전문으로 해요. 저는 오후 3시 20분부터 또는 저녁 8시 이전에 들어가서 다음날 언제 팔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 입장에선 바쁘신 분들 단타 쳐봤자 힘드시거든요. 근데 내일은 지금 우리가 긴 연휴 끝에 돌아오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말 동안 약간 재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제가 노다지 방에서도 오전에 좀 수익 날 만한 종목들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입장해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는 이런 종목들 안에서 사실 테마주들도 정치 테마든 정책 테마든 이제 지금 인맥 테마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정책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뭐 1박 2일 종가 베팅도 좋지만 어떤 종목들은 2, 3일 또는 4, 5일만 놔둬도 좀 크게 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신량에도 제가 4일 만에 67% 이상 수익 내드렸고 인벤티지랩은 이틀간 50%인데 지난주 잡으신 분은 122% 이상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 안에서도 주도주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제가 콕콕 집어서 여러분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기간 안에 내 투자금을 2배 이상 만든다 판단하시면 제가 종목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바쁜 건 바쁘더라도요.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노다지 수익방에서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많이 보시는 분들 사실 금요장, 수요장 뭐 여러 종목들 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이런 현황까지 잘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요장에서 그러니까 목요장이 휴장이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수요장에 드렸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 TY라든지 태영은 이미 한덕수 관련주로 제가 뭐 종목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TY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났습니다, 실제. 예, 손절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태영건설 24% 이상 수익 내면서 우리 여러분들 손실난 부분들 충분히 메워드렸고 두산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6% 정도 시총이 작지 않으니까 우리 시총 작은 종목도 싫어하는 분들 괜찮죠. 두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이건 전략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16.31%.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확충들 기사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타점 파악해서 들어갔고 인벤티지 랩은 1박 2일로 들어가신 분들은 상한가 먹었으니까 29% 그리고 28일 날 들어가셨던 분들은 약 55% 정도 수익들.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장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122.47%.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1박 2일 종가 베팅 종목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런 종목들은 갖고 있으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필요하다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제가 콕콕 종목 집어서 문자로 따로 드릴 테니까 좀 급한 자금들 메우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청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제 두산 에너빌티가 내일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두산 에너빌티는 지금 바로 저희 방 들어오시고요. 9일이라 문자 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노다지방 참여 원하신 분도 링크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참여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방 드릴 때 같이 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해당 방 안에서 종목도 좀 괜찮은 거 좀 뽑아서 줘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2배라 문자 주십시오. 이 이유가 이런 테마성 장세 안에서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 빠르게 2배 이상 키워보자는 뜻으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김 소장 영상마다 좋아요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이게 제 얼굴이고 또 저희 회사 제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호응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오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부산 에너빌티 대응이 제일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 증시 보면서 자세한 워딩도 알려드릴 테니까 소통방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